조 변호사님, 며칠 전에 네. 그 문미진 씨하고 이용건 씨 그 결심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첫 번째 그 기소된 거는 3월 1일 날 건으로 기소된 걸 알겠는데 네. 두 가지 그 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공수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두 번째에 이제 기소된 범죄 사실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거는 이제 무궁화 애국단 단장, 네. 문미진 씨가 무궁화 애국단 단장의 그 자격으로 2018년 3월 9일, 네. 3월 9일요. 3월 1일보다 한 8일 후죠. 그때 이제 연희동 5.18 단체들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 와서 그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 그 사진인가 뭐 캐리커처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화형식 한다. 이거에 대한 이제 맞불 집회 성격으로 우리 그 문미진 씨가 무궁화 애국단 단원들 한 3, 40명 이쪽 그쪽 5.18 단체하고 반대편 쪽에 집회 신고를 하고 김대중 캐리커처 네. 그걸 60장 A4지로 이제 출력해가지고 들고 가서 거기 보니까 이제 5.18 단체가 그 화형식 안 했으면 여기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좀 네. 맞불 집회 네. 성격이니까. 근데 거기를 했어. 전두환 전 대통령 화형식 하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화형식을 하면서 지휘를 한 거지. 그 김 화형식 대장이. 했다는 자체가 지금 범죄라는 건가요? 집시법을 보면 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질서 유지인도, 예? 주체자, 네. 질서 유지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의사 표현을 평화롭게 하면 평화적 시위면 괜찮은데 화형식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5.18 단체도 그 뭐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을 화형을 했다면 그쪽은 아무도 고소를 안 했나요? 고소를 안 한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음, 뭐 고소를 했어 그런 것보다 인지수사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건수를 달아서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소화기 갖고 막 이렇게 진압하려고 하는데 문미진 씨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너 경찰도 오지 마. 오면 하여튼 뭐 공격해라고 할 거야. 네. 예고성 발언을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공격하라고 했다. 경찰 보고 공격하라고 했다라고 축약해서 공소장에 막 적어놨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론을 좀 했지. 그렇게 고소한 거는 5.18 단체였나요? 아니면 경찰인가요? 고소를 올팔 단체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저것들도 화형식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경찰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자기들이 체정하고 집권해서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과잉 충성을 한 거죠. 예, 올바, 또 예. 다른 하나는 또 뭐예요? 그거는 이제 모욕죄인데 7월 8일 대한문 앞에 있잖아요. 쌍용 예, 예, 자동차. 예. 전국 금속노조 쌍용 자동차 지부 이게 이제 2018년 7월 4일이네. 7월 4일 날 대한문 앞에서 이제 전국 금속노조 쌍용 자동차 지부를 모욕했다.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날 이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가 주최한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 이 집회에서 이제 문미진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해요. 거기 이제 그 고 김주중인가 뭐 조합원 분향소 그쪽을 향해 가지고 시체팔이 하려면 당신들 요구 조건 잘 들어두는 청와대 가라 말이야. 이 대화문에 하지 말고 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뭐 이런 선동을 해요. 시체팔이 중단하고 너희들을 문재인한테 가서 청와대에서 농성하든지 말든지 이 장소에 즉각 떠나거라 하면서 이제 뭐 또 다른 재밌는 얘기도 많이 섞었는데 하여튼 이 핵심 이런 내용을 갖고 전국 금속노조 상용단체 지부를 모욕했다. 뭐 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소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그쪽 쌍용 요거는 상용단체 지부 애들이 저가 피해자라고 저가 고소를 했어. 자기네가. 네. 예. 그래서 그날 또 보니까 검사가 뭐라고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아,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 두 건이 추가되기 전에 네. 이제 문미진 씨하고 공범 이용건 두 사람한테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거든요. 징역 2년 6개월을 처해 주십시오 하고 네, 검사가 네, 네. 구형을 하고 이제 이거 두 개 추가 병합이라 그래요. 병합해서 다시 이제 그날 당일날 우리가 증거 뭐 다 인정할까 하고 해서 병합해가
이용건은 2년 6개월 그대로고 아, 문미진 씨는 한 달에 이 범죄 하나에 한 1개월씩 더 추가시켜서 아, 그래서 2년 징역 8개월이라고 2년 하나? 8개월을 네.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변호사님 목소리도 좀 작고 저희가 또 뭐 웅성웅성해서 잘 안 들렸는데 네. 변호사님은 뭐라고 마지막 그 피고인 변론을 하셨었나요? 예, 그거는 뭐 다루 써갖고 가진 않고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뭐 제가 서면으로 사실 길게 냈죠. 네. 길게 판사 보고 읽어라. 그러니까 판사 읽으라고 서면으로 길게 해주고요. 네. 예. 그 이제 이 그 공소 사실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고성 발언을 했다. 경찰 그 집시법 위반 부분에서는 문미진 씨가 그런 주장을 해요. 실제로 증거도 있고 저 5.18 단체 애들이 전두환 대통령 살아있는 전두환 대통령을 화형식을 했다. 그걸 우리는 죽은 김대중을 화형식 할 거다. 경찰 너것들이 과잉 진압을 하면 우리 지금 무궁화 애국단 단원들한테 너희들 공격하라고 할 거야라고. 네. 실제 공격해 소리 안 했거든요. 공격하라고 할 거야라고 경찰이 과잉 진압을 미리 하지 말아라고 예고성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의 일부는 이제 안 맞죠. 우리가 그걸 이제 일부 부인이라 그러는데 공사 일부 부인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아주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 5.18 단체가 미리 전두환 대통령 하역식 안 했으면 안 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질서 유지하려고 문민지 씨가 애를 써요. 거기. 그리고 네. 뭐 여자가 각오했는데 가격한 행동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가게한 행동도 없고 그래서 집시법에 위법한 행위를 안 했다. 사실은 제가 뭐 그런 취지의 그 문서를 다 써서 냈죠. 그리고 A4 60장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각각 한두 장씩 나눠줘가지고 라이터 있는 사람은 붙여서 화형식 하고 없는 사람은 찢어라라고 지시해요. A4 용지 푹푹 찢어버려라. 이러니까 그렇게 뭐 화재, 공공 안녕 질서를 해칠 만큼 화재 위험도 없고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자리에서는 변론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A4지로 6장을 썼어요. 그 변호인 의견서를. 그래서 우리 판사한테도 뭐 변호인 의견서를 썼는 거를 막 자꾸 반복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이렇게 들고 읽으면 그 사람들 일인데 바쁘잖아요. 그래서 질서 있는 집회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도 종이 다 주웠다. 불 태우다 남은 거는 치우고 청소 다 하고 질서 있게 집회 마치고 갔다. 그래서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거는 문미진 개인 이익을 위해서 뭐 그렇죠. 데모하러 간 게 아니고 나라가 좌우 이념 대결이긴 하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일부 아니냐. 그거 갖고 뭐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냐 이렇게 얘기했고 또 모욕은 그 전국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총 금속 전국 금속노조 지부죠. 상용차 지부가 자체가 그 단체가 모욕죄에 그렇게 보호법이 대상이 될지는 일반인들 상식적 감정으로는 잘 모른다. 개인을 대놓고 욕하고 그래 문민진 씨도 그렇게 막 항변을 해. 나는 고인인 김주중이 보고 욕한 적 없다. 그렇죠.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왔던 금속노조 상용차 지부를 욕했는데 그게 모욕죄의 보호법이 될지 일반인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런 변호를 좀 했죠. 변호를 해주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 전부를 쭉 뭉뚱거려서 제가 짧게 변호를 했어요.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렇게 사실 뭐 대통령 탄핵이 뭐 미중의 사건이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이 두 건 자체를 과거 같은 기소도 안 하죠. 그 검사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검찰에 손을 떠났으니까 내가 이제 검사 욕은 좀 하는데 재판부에 관해서는 제 의견을 지금 유튜브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문민진한테 득되는 게 아니라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구체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소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결국 보면 뭐 표현의 자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원래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재판을 앞둔 사건에 관해서는 미리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전에 어. 이제 일반 집회 아, 장소라든가 그렇죠. 다른 뭐 그 변희재 씨 재판을 봐도 결국은 우리는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아니 상당히 우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받고 있죠. 네. 인민재판식으로 가고 다른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 사건이나 변희재 언론인 변희재 탄압 사건이나 여러 가지 과거 사건들의 사례로 보면 이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인민재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불합리한 점이 아주 많죠. 과거에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네, 논평을 네, 하라면 제가 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수 네, 있는데 네. 현재 선고를 앞둔 재판에 대해서는 네. 제가 변호사로서는 그걸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또 말을 안 하고 뭐 조용히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뭐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슷한 일이 난다면 또 저희는 똑같이 뭐 행동을 한다든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아, 네, 변호사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문미지 내 의뢰인 문미진의 변호인으로서 그럼요. 그걸 지금 표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네, 네, 얘기를 하는 그럼요. 거지. 네, 아무리 네. 말씀을 하셔도 제 입장에는 네, 변할 수가 네, 없는 네, 거고 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당했다. 네. 그거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제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네. 요즘의 사법 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사법 분위기요? 네, 사법 한마디로 분위기가 개파이죠. 이제 일반론을 얘기할게요. 네, 네, 일반론은. 그렇죠. 네, 원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뗄래 뗄 수가 없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때 법치주의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리면 그럼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법이 있을 뿐이지 법치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형해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지금 어떤 그 단적으로 어떤 평판사가 이번에 뭐 그 재판 걸어라 해서 전 재판부를 박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뭐 눈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그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때 핵심은 사법부예요. 그리고 판사들이 마지막 최종 판결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양심이라는 거는 나의 뭐 여호와의 정인처럼 뭐 이런 종교적 양심이 아니고 재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이에요. 판사는 판결로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법과 판례, 확고 굳혀진 판례에 따라서 해야지. 지 상식의 텀, 지 세계관을 많이 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느 재판부에 가더라도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법치주의의 실현인데 지금 우리 김명수 사법부는 안 그렇다는 거죠. 왜? 국제 인권법 연구회, 뭐 우리법 연구회 이런 사조직들이 김명수가 그 회장을 했던 그 사조직들이 장악을 했고 그 사조직 출신 어떤 현직 판사는 재판은 정치다. 네, 네. 재판은 정치다라고 네. 발언한 게 있죠. 네. 그게 인민재판이라는 거를 바꿔 말한 거예요. 재판은 정치가 아니고 법치가 돼야 돼. 예?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상당히 이렇게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치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거든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가치가 갈등한단 말이에요. 주의, 응?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를 바꿔서 이야기한 게 정치예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가 대립 갈등해야 제대로 된 거지. 이 민주주의 앞대가리가 자유가 빠져버리고 인민민주주의. 이게 되면 인민재판이에요. 재판이 정치다라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이 정치가 민주주의인데 바꿔 말하면 그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죠.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 말 자체 속에 함의 속에 재판이 정치라는 말 속에는 그 재판이 인민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있고 거의 뭐 제가 유추한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을 그 말이 워낙 함축돼 있으니까 풀어서 쭉 설명을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럼 이미 여론에서 게임 끝나는 거야. 뭐 증거도 안 하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도 증거 찾아본 거 그 많은 증거 없잖아요. 지금 JTBC 뭐 최순실 그런 거 등등도 발견한 재판부에서
결국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했는데 다 어거지 가짜 증거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은 정치하려고 마음먹었고 촛불 다음에 혁명이 붙죠. 혁명으로 탄생했다 하잖아요. 혁명은 법을 파괴하는 법의 끝단 법을 안 지키는 게 혁명이에요. 예. 스스로 자기네가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헌법 체계 내에 법치의 체계 내에서는 법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 혁명이에요. 이 혁명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반혁명. 예.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주말마다 또 일요일에도 집회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앞으로 이렇게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태극기 국민들이 해야 될 뭐 행동 지침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뭐 매번 이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바에 따르면 사실상 이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표현한 거지 헌법은 엄연히 아직 안 바뀌고 살아있어요. 네. 얘들이 헌법 개정을 시도했었잖아요. 네, 네. 자유를 빼고 개헌하려다가 문재인이가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결국 뭐 실패했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21대 총선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게 개헌 의석까지 상대방한테 문재인 집권 세력들한테 줘버리면 여당한테 줘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꼼짝없이 개헌을 실제 당하는 거예요. 개헌을 당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뺀다든지 뭐 낮은 단계 연방제 이렇게 가버리면 그것들이 김정은이하고 뭐 적화통일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법으로 그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당하는 거예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나치즘으로 수권법이라서 넘어간 것도 똑같이 그렇게. 물론 그거는 극우파 시점이지만 극우 전체주의로 넘어갔지만 우리는 극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 잘 치러서 절대 개헌 의석을 저놈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네. 2010년도 그 2020년 4월. 네, 그때까지는 아주 뭐 선거를 뭐 개헌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2020년대 총선 있을 때 그렇죠. 총선에 같이 하는 거죠? 의석을 그 전에는 개헌 준비는 다 해놓겠지만 네, 네. 뭐 개헌에 힘 빼겠어요, 걔들이? 아니 뭐 총선을 다수어서 갖고 보면 저절로 개헌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개헌을 이제 더 뭐 무모하게 시도하지 않고 개헌이 저지되다 보니 이들이 지방 권력을 다 장악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조례 수준으로 바꿀 거라는 거지. 임금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차별금지법 조례 수준에 막 제정하고 있잖아요. 교육법도 그렇고 교육 관련법도. 그 이것들은 이제 물꼬를 무조건 터서 남북 실질적으로 이제 유엔 제재를 어떻게든 회피해서 마구잡이로 저거가 하여튼 남북한이 어떻게 해보겠다. 실제로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더더욱 나와야죠. 네. 네, 직접 우리 국민 저항권 시민 불복종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될 그런 위험. 안보도 무너지고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나라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우리 애국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집회를 하고 알리고 해서 그렇죠. 선거 때 저희가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당연하죠. 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개몽하고 우리 안보는 다 신원식 장군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그 송대성 장군 포함해가지고 예비역 415명이 발표한 이거 또 해병대 전 진구 사령관인가? 우리는 NLL 이런 거 뭐 못 지킨다. 근데 그것도 남북 군사 협의서 우리는 안 지키겠다. 왜? 백령도 그거 지켜버리면요 서북 도서 사령관이기도 하지만 지구 새끼들 백령도 있는 거 몇 년 다니까 그거 다 아작이에요. 솔직히 NLL 그 지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북한 백령도 기습적으로 한번 넘어와서 한번 욱하고 뭐 가든지 어쩌고 사실상 점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를 지키면 백령도는 수도 서울도 위험하지만 백령도는 시범도 그건 아작이에요. 제가 볼 때 해병대 사령관 정말 애국 충정도 높지만 자기 새끼 제대로 지킨 거예요. 그분 그렇게 안 했으면 백령도 날아가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뭐 저희가 뭐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소리만 지를 줄 아는데 그래도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변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 뭐 내년에 또 저희가 쉬지 않고 이런 일을 해서 알려야 되고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되는데 변호사님 같은 또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힘을 받으니까. 지금은 저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돼. 네. 헌법 침탈이 일어나니까. 네. 예? 이게 저 반헌법 세력이다. 저들이. 그래도 형식적인 아마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은 뭐 탄핵도 하고 그야말로 문재인이 탄핵당해야 돼요. 네. 국가 안보를 허물어뜨리고 뭐 헌법 파괴 행위를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이 또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뭐 제가 돕는다기보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어쨌든 대한애국당 집회도 나오고 또 뭐 다른 뭐 찬성하지 않는 분은 다른 대한문 집회나 뭐 어디 나오셔가지고 네. 하여튼 많이 나오셔야 돼요.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제 뭐 시간 있을 대로 뭐 다른 데서 하는 집회에도 나가서 같이 힘을 보태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네.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 저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끌어내려서 어떻게 처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